이강인, EPL 이적설 또 터졌다. 선수준의 한 스타. PSG 팬들은 절대 못 보내. 황금재능, 이강인, 22를 향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러브콜은 여전해 보인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EPL 이적설이 또 나왔다.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12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PSG의 한국 선수 이강인이 EPL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누르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단이 이강인을 원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강인이 오랫동안 EPL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마냥 흘려 넘길 소스는 아니기는 하다.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스포르트, 프알도 이날 코누르 소식을 인용해 PSG 새로운 스타인 한국 선수 이강인이 여러 EPL 영입 담당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 매체는 이강인에 대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으나 PSG 이적 후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아직 적응하는 단계에 있다. 면서도 이강인은 금메달을 수확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로 인해 한동안 PSG 경기에 뛰지 못했다. 마요르카에서 발휘한 레벨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손흥민, 토트넘과 같은 수준의 인기로 인해 PSG 클럽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체는 PSG 팬들은 여전히 이강인이 PSG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몇몇 PSG 팬들은 이강인의 EPL 이적설을 전한 코누르 게시물에 이강인은 떠나지 않는다. 이강인은 파리를 사랑하고 파리도 이강인을 사랑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다만 EPL 클럽들의 관심은 꽤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스포르트, 프알은 잉글랜드 클럽들은 건너편에서 이강인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크게 확대하는 영입이기도 하다. 하지만 PSG는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나 윙어로 활약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인은 지난 겨울 이적 시장부터 EPL 구단들과 강하게 연결됐다. 이강인은 이전 소속팀 마요르카, 스페인에서 폭풍 활약을 펼치며 팀 에이스 역할을 맡았다. 이를 뛰어넘어 리그 정상급 선수로도 올라섰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6경기에 나서 6골 6도움으로 활약했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님에도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 또 팀 최다 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의 활약이 좋을수록 그를 원하는 팀은 많아졌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 등이 이강인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들의 무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PSG와 같은 조에 속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뉴캐슬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인수 이후 EPL 최고 부자 구단으로 올라섰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급속도로 전력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미드필더진 뎁스는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 시즌에도 줄부상이 일어나자 전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스톤 빌라는 명장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깜짝 우승 후보로 올라섰다. 올 시즌 11승 2무 3패, 승점 35를 기록하고 리그 3위에 올랐다. 이강인이 주로 스페인 무대에서 활약했고 에메리 감독도 스페인 국적의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스톤 빌라 이적설도 더욱 불타올랐다. 하지만 지난 여름 이적 시장 최종 승자는 PSG였다. PSG는 이적료 2200만 유로를 주고 이강인 영입을 이뤄냈다. 이는 아시아 선수 역대 이적료 5위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또 PSG는 이강인과 5년 계약을 맺으며 큰 신뢰를 보냈다. 앞서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이강인 영입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스포츠 전문 야드베이커에 따르면 캄포스 단장은 프랑스 르 파리지엔과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을 PSG에 데려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적료를 초과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영입전이 치열했음을 의미한다. 또 캄포스 단장은
스포츠 관점에서 이강인을 많이 좋아했다.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부분과도 잘 맞았다. 이강인이 아시아 마케팅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고만족했다. 엔리케 감독도 나는 이강인이 스페인에 있을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었을 때도 알았다. 면서도 이강인을 PSG로 데려온 사람은 캄포스 단장이다. 이강인은 훌륭한 영입이고 캄포스 단장에게도 축하를 보내고 싶다. 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올 시즌 이강인은 리그 8경기에 출전해 한 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com은 이강인에게 시즌 평점 7.17을 주었다. 이강인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도 출전해 한 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은 별들의 무대에서 주로 교체로 출전했다. 하지만 지난 조별리그 3차전 AC 밀란, 이탈리아과 홈경기에서 자신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첫 골이자 PSG 이적 데뷔골을 뽑아냈다. 팀 동료 미드필더 자일의 에메리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은 조별리그 4차전 밀란 원정에서 골대를 강타하는 날카로운 슈팅도 선보였다. PSG는 오는 14일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 6차전 도르트문트, 독일과 맞붙는다.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다. PSG는 도르트문트, 뉴캐슬, 밀란과 경쟁하는 죽음의 조, F조에 속했는데 2승 1무 2패, 승점 7로 리그 2위에 랭크됐다. 도르트문트가 3승 1무 1패, 승점 10로 조 선두다. 이 두 팀의 뒤를 이어 3위 뉴캐슬, 1승 2무 2패 승점 5, 4위 밀란, 1승 2무 2패 승점 5로 추격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이 도르트문트전에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PSG 측면 공격수 오스망 덴벨레가 출장 정지 징계로 도르트문트전에 뛰지 못한다. 대신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이강인은 주로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낭트전에서는 오른쪽 윙어로 나섰다. 엔리케 감독이 도르트문트전을 대비해 이강인의 포지션을 옮겼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후스코어드.com도 이강인이 도르트문트전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해 랑달 콜로 무아니, 킬리안 음바페와 스리톱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좌우양 화살표 바르셀로나, 올겨울 충격 스왑딜 가능성 제기.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올겨울 충격적인 스왑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27 브라질, 위 저조한 활약에 실망감을 느끼면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하피냐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맨유가 방출 대상으로 분류한 제이든 산초, 23 잉글랜드를 앞세워 트레이드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19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는 하피냐가 캄 노우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약상이 저조한 가운데 적절한 제안이 들어오면 기꺼이 매각할 의향이 있다며 맨유는 이런 하피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에릭 텐 하흐 53 네덜란드 감독과 갈등을 맺은 후 일군에서 제외된 산초에 현금을 얻는 트레이드 거래를 문의했다. 고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구단 역사상 최다 이적료 9위에 해당하는 5천만 파운드, 약 830억 원을 지불하면서 데려온 하피냐가 최근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는 가운데 여전히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수익이 필요한 것과 맞물려 매각을 고려 중이다. 실제 하피냐는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16경기, 선발 9경기를 뛰는 동안 2골, 6도움에 그쳤다. 이는 바르셀로나 내 공격진 중에서 최저 득점이다. 바르셀로나는 때마침 측면 공격을 보강할 계획이 있는 맨유가 하피냐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진 데다 구애를 보내고 있어 매각할 기회가 생긴 분위기다. 다만 맨유는 바르셀로나가 하피냐의 이적료로 무려 8천만 파운드, 약 1,330억 원,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탓의 부담을 느껴 오롯이 이적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
방출 대상으로 분류한 산초를 얹어 이적료를 낮추는 방식의 트레이드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스포르트는 맨유는 텐 하흐 감독의 구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산초를 앞세운 스왑딜을 통해 하피냐를 영입하길 원하며 바르셀로나의 이적을 문의한 상태라며 다만 맨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복수구단도 하피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협상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피냐와 산초는 이번 트레이드 거래가 성사되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피냐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 때 바르셀로나에 입단한 공격수다. 입단과 동시에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그는 지난 시즌 공식전 50경기, 선발 35경기에 출전해 10골 12도움을 올리는 등 공격의 천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올 시즌은 기대 이하의 경기력 속에 입지가 줄어들었다. 특히 라민 야말, 16과 페르민 로페스, 20 이상 스페인 등 신예들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평균 출전 시간이 46.1분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하피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이적료 수익을 위해 방출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올겨울 떠날 것으로 일제히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맨유의 관심을 받으면서 2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매각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하피냐가 떠날지는 확실치 않다. 그는 이전부터 누누이 바르셀로나가 드림클럽이라고 강조한 데다 계약 기간도 4년 더 남아있다. 맨유가 하피냐를 영입하기 위해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산초는 지난 9월 초 텐 하흐 감독과 갈등을 빚더니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당시 출전 기회를 주지 않자 결정에 반발하더니 급기야 모든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산초는 결국 텐 하흐 감독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더니 끝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스쿼드에서 제외된 데에 이어 1군 모든 시설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그는 사실상 맨유에서의 생활은 끝난 가운데 1월에 떠나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현지에선 산초가 겨울 이적 시장 문이 열리면 곧바로 이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 맨유 역시 방출 대상으로 분류한 상태다.